속도만 남았어요? 남은 게? 그래요. 속도는 오늘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틀린 문제 몇 개 풀어보고 합시다. 근데 이거 풀어야 될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뒤쪽에 60번대에, 정적분 60번대에, 잠깐 문제 좀 볼게. 60번, 62번. 그다음에 67번이요. 60번하고 67번 그냥 잠깐 간단하게 봅시다. 네. 60번 했어? 했어요. 그래요. 근데 왜 60번, 응? 숙제도 그래. 그러면 67번 하고 넘어갑시다. 67번. 네, 얘는 뭐 별로 안 틀렸는데, 한 2명, 3명 틀렸는데, 절대값이니까 한번 보고 합시다.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절대값 f'x dx를 보라 했는데 여기서 뭐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그러니까 원래 2차 함수가 x는 2에서 극대값 7을 갖는데요. 그쵸? 프라임은 당연하게도 이게 fx면요. 프라임 당연하게도 2,0을 지나는 직선이겠죠?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이 절대값 fx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네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이 아이 x는 2에 대한 대칭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0부터 4를 접근한다 했을 때 굳이 전부 다 접근할 필요 없이 그냥 0부터 2쪽만 좀 접근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실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절대값 f'x라고 봐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쵸? 생각해보니까 f'x 요렇게 그려졌겠네, 원래 거. 그쵸? 최고차항에서 음수였으니까. 그쵸? 좋아요. 더 좋아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쓸 건데, 얘는 그럼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왜냐하면은 f'이 원래 0부터 2가 양수였으니까 양수로 나오면 될 것 같죠. 그쵸? 뭐 이제 이 문제를 그냥 식을 써가지고 어찌저찌 막 시간 걸려 풀어내면은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뭐 학원 다니는 이유가 뭐 기본 문제 풀어 제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줄이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고, 어찌되었든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얘가 9구나 라는 걸 알았죠. 문제가 쉽네요. 근데 뭘 구하는 거예요? F4 구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이것도 문제가 끝났죠. 자, 보세요. 어떻게 풀 거냐면, 이번에는 어떻게 풀 거냐면, 0부터 2까지 프라임을 접근한 게 9라는 뜻은,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이 넓이가 9인 거잖아요. 제가 이 넓이가 9인 거를 여기 높이를 막 구할 거야 막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넓이가 9라는 거, 프라임의 넓이가 9라는 거는 fx 입장에서는 x는 0부터 7까지의 y좌표의 차이가 9구나 라는 의미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f4인데, f4 값인데, f4 값은 사실 0의 값이랑 똑같은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칭축이 2니까. 최고점이 7인데 9 차이가 나는 0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겠죠. F4도 마이너스 2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식을 하나도 쓰지 않아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알아볼 수 있지 않냐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문제를 맞은 친구들이 10명 가까이 될 건데, 맞은 친구들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풀지 않았으면 이건 좀 가져가 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 맞았으니까 됐음 하고 있는 건 되게 멍청한 행동이거든요. 멍청해지지 맙시다.
그러니까 저렇게 풀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F'도 구하지 않았고 fx도 구하지 않았어요. 최고차항계수 뭐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고, 자, 아무식도 구하지 않고 그냥 그림 상황만 보고 문제를 해결했죠? 그렇죠? 답이 마이너스 2가 맞겠죠? 네. 네, 2번이네요. 적분 이렇게 해야 돼. 분명히 얘기했다, 알았지? 그림을 할 수 있는 거 해줘야 돼. 필기해야 돼. 다시 강조해야 돼. 프라임 적분한 게 뭐라고? 프라임 뭐부터 뭐까지 적분한 게 뭐라고? fx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걔부터 걔까지 y 값의 차이라고 얘기해줬다. 알았지? 자, 그 다음 8번으로 갑시다. 뒤에 이제 정적분의 활용 쪽에 8번을 질문을 받을 거고요. 8문제 볼게요. 이거 이제 공식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문제일 것 같은데, 자, x제곱 마이너스 3x가 있고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죠. 이런 함수가 있고, y는 2x-a가 있대요. 이런 직선인 것 같아요. 자, 두 아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말했죠.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넓이 구하는 거는 둘을 뺀 함수 입장에서는 자, 요 넓이 구하는 거랑 동일하죠. 그쵸? 얘랑 동일하죠? 근데 2차 함수의 근과 근 사이의 넓이는 이 거리 만약에 L이라고 하면 6분의 최고차항계수 L 세제곱이죠. 최고차항계수 1이잖아요. 얘랑 지금 y는 2x-a랑 연립하면 이 친구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얘가 이제 2분의 9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L이 3인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L이 3이면 거리가 3이구나. 자, 두 아이의 교점을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인데 우리가 a를 구함에 있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지금 5고 알파 베타는 a일 건데 두 거리의 차가 3이었으니까 이 친구 25에서 이거를 4개 빼주면은 자 9가 나오겠죠? 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요. 그쵸?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답이 4네요. 그쵸? A가. 이제 문제가 대부분 이제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금 기본 문제들에서 익혀야 될 건 뭐예요? 제가 이 기본 문제들 왜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빠르게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익히라는 거죠.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 열심히 이거 넘겨주고 뭐 해가지고 막 연립하고 막 인테그랄 쓰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공식 활용해서 풀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여름방학 마지막 시간이니까 잠깐 얘기하면은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학교 시험이 대충 1번부터 22번 정도 되잖아요. 고등학교 시험이. 그쵸. 아마 어려운 문제 많은 학교는 한 6문제 정도, 뭐 적은 학교는 뭐 2-3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어려운 문제.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 6문제라 치고 16문제를 이제 쉬운 문제로 만났을 때 이 16문제가 한 문제당 거의 1분 컷은 돼야 돼요.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1분이 나와. 막 이제 여기 문제,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시험 못 보거나 멘탈 터지는 게 뭐야? 이 16문제 중에서 막 한 문제당 한 문제를 한 3-4문제 정도가 막 5분 정도 걸렸을 때 5분, 4분 막 걸렸는데 답은 또 안 나올 때 이때 멘탈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뒤에는 문제가 쌓였는데 시간은 벌써 30분이 지나갔고 이러면 이제 엿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등시험이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본 문제들은 일단 딱 보자마자 이 문제는 최적의 루트가 이거다를 알고 있어서 그걸 딱 때리면 무조건 1분 안이야.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익히는 과정을 좀 이제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요 문제나 네가 풀어서 맞았어? 그러니까 난 됐어? 이런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 근데 네가 만약에 맨날 1등급이 나와? 그럼 그래도 돼. 사실 뭐 맨날 1등급 나오면 다른 거 잘한다는 거니까. 그치? 안 나오는 친구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나왔으면 자꾸 이 풀이 방식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킬러 문제에도 그대로 쓰이거든요, 사실. 몇 번 해야 돼? 다음 문제? 근데 말 안 했니? 말 안 했구나. 10번 할게요, 10번. 자, y는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과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입니다. 이 두 아이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둘러싸인 부분이 있으려면 교점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교점이 있고 여기겠죠. 일단 교점을 구해보기 위해서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둘이 만나는 거니까. 교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뭐야? 5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나오겠네요. 교점 그쵸? 5랑 1 그리고 3이랑 1 여기가 마이너스 나가요? 네. 5분의 3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 보자마자 또 이건 별 방법이 없다 싶을 수 있지만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2차 함수 두 개가 만났죠? 그쵸? 만났죠? 두 아이를 빼면요. 2차 함수끼리 빼면요. 최고차 한계수가 다르니까 또 2차 함수예요. 이 넓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두 근이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5분의 3이래매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공식을 써야죠. 자, 6분의 야, 둘이 뺀 함수? 여기 있잖아. 둘이 뺀 함수. 얘에서 얘 뺀 거. 최고차 한계수 5래잖아. 근과 근 사이의 거리 5분의 8이야. 세제곱 하자. 8의 세제곱. 8의 세제곱 좀 에반데 512야? 해보자. 자. 25고, 나누면은 여기 3 있을 거고, 여기는 256일 거 아니야. 그치? 답이 125분의, 75분의. 알았어. 미안. 75분의. 좀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거. 네. 75분의 256이 되겠습니다. 네, 넓이 별로 어렵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2차 함수끼리 빼든 2차 함수와 1차 함수 빼든 어쨌든 뺀 함수가 2차가 나오면은 우리 공식을 활용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이것도 이제 2차 빼기 2차 저 공식 활용하지 않는 애들 이거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극혐이지 않냐 이거? 적분해가지고 그러지 말자는 거지, 그치? 네, 본인이 극혐이 안 되면 돼요. 네. 11번은 더 틀렸어? 11번을 보자. 비슷한 문제는 아니네요. 3차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 문제 약간 느낌이 있는데. 자, 볼게요. 11번입니다.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S1, S2래. 일단은 3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 정도 그래프는 이제 그릴 수 있겠죠? 그래프 항상 그려야 돼? 다시 얘기하지만 야, 이런 얘기 진짜 무의미한 거야. 선생님, 저는 식으로 해도 답 나오던데요? 어쩌라고, 니 그래서 1등급이냐고. 그래프 그려야 돼? 알았지? 아니, 그니까, 저 1등급인데요? 하면 이제 제가 할 말이 없죠. 그쵸,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1등급이야? 그러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가 맞는데, 1등급임에도 부탁이야. 그래프를 그려봐. 진짜로. 아니, 이제, 좀 치사하게, 넌 수능 100점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100점 맞고 싶으면 그래프 그려봐. 알았지? 그래프 그리면 수능 100점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네. 여러분들도 지금 고3 애들이 꽤 많이 애들이 단련이 돼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얘네가 말은 진짜 잘 들었거든? 내 진짜 지금 고3 애들이 원래 똑똑한 애들이 아니었어. 이번에 진짜 성적 되게 잘 나오긴 했는데, 내 진짜 신기하긴 해. 얘네는 별로 안 똑똑하거든, 애들이? 근데 말은 개 잘 들어. 그러니까 성적이 좀 나와. 기분이 좋아. 얘네랑 전년도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너네보다 2살 위? 너네보다 1살 위를 얘기하는 건데, 너네보다 2살 위가 훨씬 똑똑했어, 애들이. 근데, 대학교는 지금 애들이 잘 갈 것 같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수학 성적도 지금 바로 위에 애들이 요즘엔 기대가 돼. 옛날에는 기대가 거의 없었거든. 너네는 알아서 놀고 싶은 대로 즐겁게 살아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내도 요즘 푸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좋아. 진짜 비슷하게 잘 풀고 있거든. 나 좀 잘 들어봐. 알았지? 나 이거 보자마자 3차 함수 한번 그려보는 거야. 어떻게 그렸냐고? 너네 이건 그릴 수 있잖아. 그치? 그거 이만큼 내려갔으니까 그래프 모양은 뭐 이제 변함이 없겠지. 이거 위로 볼록해. 궁금한 게 이제 이 위로 볼록한 아이가 어떻게 지나갈 거냐.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걸 생각해야 될 수도 있어. 접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어. 접하면서.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아니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 여기서 접하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 어쨌든 3차 함수가 더 가파르게 내려갈 거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뭔진 모르겠으니까 둘이 일단 연립해보자. 이제 해보는 거야, 이제. 그래프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하는 거야. 부탁 좀 할게. 2차 함수 뺐다. 아, 진짜 부탁한다. 그래프 그리는 거. 민혁이가 결국 마지막 숙제를 잘 안 해오는 바람에 마음이 좀 아프네요. 네, 민혁이는 진짜 아주 그냥 자고 장염 걸리고 감기 걸리고 뭐 아프고 머리 아프고 졸리고 뭐 민혁아 너 이번 여름방학 때 진짜 안 죽은 게 다행이다 그치? 진짜 가볼게. 자, 일단 이 아이 근을 구하려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했더니 x 플러스 2, 이건 근이 3개니까 아마도 2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갔나 봐요. 네. 대충 갔나 봐요. 이 그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이렇게 갔나 봐요. 둘러싸인 부분이면은 두 부분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두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누가 위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누가 위에 있는지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넣어보긴 해야 되는데 누가 위에 있냐? 야 0 넣어보자. 0 넣어보자. 0 넣으면 마이너스 2지. 0 넣으면 0이지. 0일 때는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거잖아.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0일 때는 2차 함수가 위에 있잖아. 그럼 여기 2차 함수가 밑에 있는 이 그림이 맞았네. 내가 찍은 건데 맞았네? 좋아.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둘 사이에 뭐 마이너스 2분의 3 넣어보는 건 에바잖아. 편한 거 0 넣어봐서 확인했어. 자 그러면 이쪽은 3차가 위에 있으니까 그렇지 요게 오겠지. 일단 이걸로 잠깐 써볼게. 뭘로 쓸 거냐면 인수분해 된 걸로 한번 써볼게.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보여주겠다 이거지. 말부터 1까지는 저 그대로 쓸게. 여기는 이게 빨라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왜 들어와야 되냐면은 자 뭐가 빠르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또 닥치고 다 적분한 다음에 집어넣는다? 가능해. 근데 그렇게 푼 친구들 마무리 잘 봐봐. 잘 봐봐. 일단 얘를 볼게. 마일부터 1이잖아. 우함수 기함수를 쓸 수 있겠네? 기함수는 다 잘라. 기함수 다 빵이잖아. 얘만 적분해야지. 그럼 얘 0부터 1까지 2배 해야 되겠다. 3분의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니까 적분하면은 마 3분의 4니까 마 3분의 8? 3분의 8? 왜 여기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붙였어야 되는구나. 미안해. 여기 2차 함수가 위에 있네. 미안해. 2차 함수 위에 있으니까 함수 전체에 마이너스 붙일게. 알았지? 플러스 3분의 8 나왔어. 이쪽은. 야 여기 봐봐. 얘를 있잖아. 내가 좀 이동을 시켜서 풀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만큼만 이동을 시킬게. 그럼 얘가 0부터 1이거든? 이렇게 하면 좋잖아. 이게 적분이 이런 게 좋아. 봐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 좀 그지 같아.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이만큼 밀자. 봐봐. 함수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만큼 밀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대입이지. 여기 x 마 1, x 마 3이지. 자. 값에서는 플러스 이만큼 이동하는 거면은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야 얘보다 이게 더 전개하기 쉬워. 야 너네 이건 전개할 수 있지. 이거 전개한 거에다가 x 그냥 다 붙여. 이게 훨씬 쉽다니까 이게. 그럼 봐봐. 전개해보니까 이 위에 있는 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구나 라고 금방 나오겠네? 됐지? 이거 전개하면 돼? 됐지? 이게 훨씬 쉽잖아. 적분해보자. 4분의 1. 0부터 1이니까 그냥 1 바로바로 대입할게. 마 3분의 4 더하기 2분의 3이다. 와우. 예. 4분의 7. 4분의 7이랑 3분의 4네요. 그러면 21에서 16되니까 12분의 5네요. 예, 12분의 5 더하기 3분의 8이니까 12분의 32니까 2분의 37, 12분의 37이죠? 뭐라고? 유찬아? 12분의 37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네, 정답이랍니다. 여러분, 적분은요, 말했죠. 시간 아끼는 게 필요한데, 평행이동도 서슴지 않고 해야 됩니다. 훨씬 편해요. 평행이동 하는 게. 네.
평행이동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봐봐요. 이쪽은 인수분해 된 채로 써놓고 이쪽은 풀어쓴 이유가 있는 거죠. 얘는 풀었으면은 기함수가 보이니까 자르기 편하고. 왜? 마일부터 1이니까. 얘는 범위 그지 같네? 평행이동 해야겠다. 이미 머릿속으로 마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평행이동 할 거니까 인수분해 한 게 좋죠. 인수분해 안 되네 평행이동 한다 그러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인수분해 한 애가 좋죠. 이런 게 보자마자 이렇게 다 정리가 돼야 돼요. 많이 풀어봐서. 알겠죠? 많이 해보시고. 야, 우리 지금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잡고 이제 어려운 거 나가는 거야. 나중에 기본적인 것들이 발목 잡히면 안 된다잉. 알았지? 아까 말한 16문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다음 문제가요. 20번이네요, 20번. 20번 문제는요, 사실 뭐가 있나 싶지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쯤은 있거든요. 20번을 보시면은, 이제 y는 x제곱이랑 1,0에서 그은 두 접선의 어떤 1,0 맞아? 이거 문제가 쉽네, 그러면. 근데 너무 쉬웠다. 자, 1,0이 있고요. 접선을 그으면은 요렇게 하나 나올 거잖아요. 접선 한 개 공짜로 얻었죠, 뭐. 하나 얻었으니까 할 것이고. 얘만 구합시다, 얘만. 이 친구를 제가 t, t제곱이라고 잡으면 두 아이의 평균 변화율과 두 점의 평균 변화율과 저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겠죠? 그쵸? 그러니까 t가 0은 아닐 거니까 지워주고요. t는 2t-2 해서 t가 2죠. t가 2인 건 알았죠? 2,4네요. 이제 우리가 저 직방을 구할 건데, 야, 기울기 얼마냐? 4냐, 그러면? 네. 2에서의 기울기 4냐? 일단 알았어. 문제에서 뭐 구하는 거야? 요 넓이 구하는 거야? 맞니? 맞죠? 두 접선과 둘러싸인 부분 넓이. 자, 이렇게 구합시다. 어떻게 하면 제일 편하게 구할까 싶은데 아무리 봐도 자, 0부터 그냥 원래 거 적분 다 한 다음에요. 거기에서 요 삼각형을 빼주면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베스트겠죠? 그쵸?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노란색 여기 2예요. 0부터 2까지 x제곱 적분하신 다음에요. 그럼 3분의 8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 자, 밑변은 1, 높이는 4니까 넓이 2죠? 빼주면 정답이겠네요. 문제가 너무 쉬운데? 왜 틀렸을까? 네. 3분의 2죠. 자, 이 정도까지 하면은 질문이 얼추 끝난 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24번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24번이, 내가 그 24번이 그거구나. 내가 잘못 본 거구나. 네. 좀 그렇네. 24번 아쉽네.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학기 중에 이제 고쟁이 그 다음에 자리스토리 하잖아요. 그때는 제가 말한 거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얘들아, 고쟁이 그리고 스텝 2, 3만 풀 건데 스텝 1도 풀고 싶으면은 저기 그 4강의실 선생님 계시지? 거기에서 이제 풀고 바로바로 질문하고 하면 돼. 알았지? 앞으로 여러분들 그룹 스터디 담당할 거야, 그분이. 맞네, 우리. 아니에요. 자. 문제 안 푸는 거잖아, 그치? 근데 24번 한번 풀게, 그냥. 4번 풀고 넘어가자. 미안. 이거 하고 넘어가자. 자, 문제에서 2차 함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근이 있는데, 자, 요 넓이랑 요 넓이가 1대 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친구가 딱 가운데 잘라서 얘랑 같네로 문제를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 것이고, K가 구할 건데, 자, 대칭축이 1인 건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야, 2차 함수 나오면 대칭축 기본이다.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적분하면은 빵이더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를 적분하면은 0이더라. 정도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그냥 구하겠습니다.
네, 얘가 0이 나오면 되니까 우리 K가 3분의 2인 거 알았죠? 별로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속도가속도 이론을 좀 설명해야 되니까 한번 좀 필기할 준비를 하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속도가속도. 속도가 속도는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왜 다시 한번이에요? 미분에서도 한번 했으니까, 용어 다시 한번 또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니까 2번 이론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쵸? 네. 자, 스칼라에 해당되는 지표들은 크기만 있고요. 벡터에 해당되는 지표들은 크기와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 미적분 원에서는 물체의 움직임을 1차원만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만 볼 거잖아요. 아니면 위, 아래만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정해졌죠. 방향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2차원이면은, 물체가 2차원으로 움직이면은 이 방향 뭐라고 표현할 건데? 이 방향 플러스로 표현할 거야? 마이너스로 표현할 거야? 뭐라 표현할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좌우 위아래는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위쪽이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 표현할 수 있죠. 용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벡터에 해당되는 용어 중에 위치가 있고, 자, 오늘은 변위까지 좀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동거리. 얘네가 서로 매칭이 되죠? 그쵸? 예, 다시 한번 또 여기 속도가 있고요. V라고 쓰죠, 우리는. 속도가 있고, 여기는 속력이 있네요. 근데 이제 속력보다는 뭐라고요? 속도의 크기. 이거는 뭐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가속도가 있고요. A라고 하죠? 엑셀레이션. 네, 속도는 벨로시티죠, 그쵸? 네, 그러면은 여기 가속력이 있죠. 네, 이제 가속력이라 써져 있는 책은 한 번도 못 봤고요. 가속도의 크기라고만 써져 있습니다. 속력은요, 속도의 크기, 속력 약 3대 7의 비율로 쓰이는 것 같거든요. 속도의 크기가 더 많이 쓰이는데 가속력은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일단 뭐 누가 봤으면은 뭐 알았다고만 할게요. 뭐 딱히 상관은 없어가지고. 자, 근데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위치는 이제 이렇게 쓰죠. 얘나 얘를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x가 예뻐서가 아니라 주로 가로의 움직임은 x축에서의 움직임이랑 비슷하니까 x 갖다 쓰는 거고요. 자, h는 물체가 세로로 움직일 때죠. 뭐 height 맞나? 그 높이? 그거 맞아요. 네. 주아가 내가 영어 쓰니까 약간 웃었어. 네. 아, 나 영어 수능 1등급인데 그래도. 네. 선생님 96점이란 말이야, 주아야. 이렇게 알았어요. 네. 자, 주아가 영어를 잘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 일단 볼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괜찮아요. 근데 민영이보단 잘할걸? 민영이가 영어 공부 개안해가지고 영어쌤한테 맨날 혼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학원은 잘 가냐, 민혁아? 근데 왜 우리는 잘 안 나와? 아프네요. 그러니까 왜 여기 나올 때만 아파? 아니? 뭐라고? 아픈 거 아니야? 아픈 게 아니라고? 아픈 거야. 근데 민혁아, 너 진짜 이번에 시험 만약에 총괄 테스트 못 보면은 너 진짜 진지하게 진짜 저기 이강의실 갈 수도 있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번 시험 열심히 봐야 돼. 너 이번 여름방학 태도 솔직히 안 좋았던 거 알지? 그거 만회해야 돼. 이틀 남았다. 금요일에 시험 보는데. 알았지? 그래도 볼게요. 위치는 XT라고 써주는 게 더 정확하죠. 뭐예요? T에 대한 함수. T가 시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이제 x1 이러면은 뭐예요? 1초일 때 위치. 그쵸. x2 이러면 2초일 때 위치. 겠죠? 근데 위치는 이제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별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3 떨어져 있으면 플러스 3. 왼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2 떨어져 있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별되는 벡터 지표죠. 그렇죠? 네, xt라고 쓰게 되는데 위치는 변이는 뭐냐? 변이는 그러니까 위치 변이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공통과학, 통합과학이랑 그 다음에 물리 원에서도 많이 쓰이니까 변이는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거와 차이를 제가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위치의 변화량 말 그대로 대신에 얘는 시각이 2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1초부터 4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줘. 이런 식으로 말해야지 말이 되는 거잖아요. 야 3초에서 위치 변화량 구해줘. 뭔 개소리야 이게. 3초 하나밖에 없는데. 그쵸? 얘는 시각이 2개인데 얘는 시각이 1개죠. 그러니까 얘는 딱 그 시각에서의 위치. 얘는 어떤 시각부터 어떤 시각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x1이 5였는데 x의 4가 만약에 2였다. 민호가 그러면은 변이가 얼마니? 1초부터 4초까지 변이가 얼마야? 무슨 3이야? 야, 변이도 지금 벡터 쪽에 있잖아. 마3이에요. 3만큼 줄었다 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5초일 때 위치가 5였어요, 다시. 그러면 4초부터 5초까지의 변이는 3이 맞죠, 플러스. 그쵸? 에바야. 알았어. 잘 들어봐. 그럼 또 물어볼게. 야, 1초부터 4초까지 변이가 마3이야. 그럼 민혁아, 1초부터 4초까지 이동거리 얼마야? 예, 모르죠가 맞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자, 이제 여기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이제 2, 3, 4, 5라고 할게요. 자, 보세요. 1초일 때 위치가 여기였어요. t는 1. 근데 4초일 때 위치가 여기였어요. t는 4. 그러면은 얘에서 1로 갔으니까 변이는 마3이고 이동거리는 3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이동거리는 스칼라니까 크기만 있으니까 이동거리 양수만 되는 거 아니냐? 아이, 뭔 소리야. 공이 이렇게 쭉 갔는지 여기서 막 왔다 갔다 막 탭댄스 추다가 갔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동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네, 어쨌든 위치의 변화량이고요. 속도는요. 속도는 그냥 미분하는 거죠. 누구를? x를 미분하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vt는 네, x't라 보시면 돼요. 위치를 미분하네라 보면 됩니다. 왜 위치를 미분하면 되느냐? 정확히는 위치를 시각에 대해 미분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미분이라는 건 사실 뭐뭐에 대하여 라는 말이 항상 생략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누구누구를 까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니네가 f라는 함수를 x에 대하여 미분한다는 건요. x에 대해서 f 함수를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f'x라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미분이 뭐였죠? 어떤 아주 가까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x의 차이분의 y의 차이, x의 차이분의 함수값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작은 x의 차이를 dx라 쓰기로 했어요. 아주 작은 함수값의 차이를 그러면 dfx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둘을 나눠준 게 바로 얘네들의 기울기였잖아요. 그쵸? 이게 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매번 쓰는 게 귀찮으니까 얘를 이런 기호를 써서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라임이라는 기호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뜻.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니네 잘 봐봐. 원래 니네가 알던 속력이라는 게 누구야? 속력, 속도가 니네가 알던 게 뭐야? 원래는 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
니네가 원래 알던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봐봐. 자, 위치의 위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다는 건, 봐봐. 위치의 어떤 차이를 시간의 차이로 나눌게요. 이거 속도 맞잖아. 원래 알던 거잖아. 그치? 시간분의 변이? 거리? 이게 여기래매. 속도래매. 다시 얘기해줄게. 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고? 그러니까 미분한다는 게 뭐라고? 나누는 거라고. 뭘로? 정의역으로. 그럼 봐봐. 위치를 시각으로 나눈대. 이거 뭔가 속도랑 개념이 똑같잖아. 그치? 봐봐.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한다는 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나눌게요 라는 뜻이니까 그게 속도가 맞지. 잘 들어봐. 근데 이 속도는 순간 속도이긴 해. 순간 속도. 순간 속도야. 미분이라는 게 결국 순간적인 기울기잖아. 봐봐.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도 졸라 떨어진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너네 뭐야? 그 x 차이분의 y 차이 그거 기울기 구하면 돼. 그치? 이게 바로 뭐야?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존나 이 한 점에서의 순간적인 이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해? 이게 순간 변화율인 거잖아. 이게 미분이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미분을 했다는 거는 순간적인 거를 궁금해 하는 거야. 그 시각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를 구하려면은 얘를 미분하면 된다는 뜻이야. 이해했어? 이거 지금 잘 이해해야 돼? 통합과학 때 평균 속도 안 배우냐? 통과해서 안 배워? 왜 갸우뚱이야? 통과해서 평균 속도 배우잖아. 평균 속도는 t2 빼기 t1분의 그 좌표를 빼는 거잖아. 얘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평균 속도, 평균 변화율. 내가 지금 위치 미분해서 구한 얘는 순간 속도라고. 얘가 누구라고? 평균 속도가? 이거 두 점 사이 기울기. 니네가 지금 얘 미분해서 얻은 얘가 누구라고? 순간 속도? 이게 원래 미분하는 거라고. 이해했냐고. 됐냐고. 그러니까 얘는 순간 속도나 순간 변화율은 항상 뭐야? 딱 그 점에서를 알 수 있는 거야. 평균 속도나 평균 변화율은 뭐야? 두 점 사이에서 알 수 있는 거야. 멀리 떨어진. 이해했어? 넘어갈게요. 같은 의미로 가속도는 속도를 나누는 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속도는 V를 미분하는 거죠. 자, 이제 되셨죠?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잠깐 지워볼게요. 이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은 풀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빡센 얘기 하나 하면요. 그 고등학교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속도가 속도에서 틀리는 사람은 솔직히 대학 가기 힘들어요. 좋은 대학 가기 힘드니. 네가 목표한 대학은 못 가요. 일단 이건 알아야 돼요. 저는 일단 그리고 열심히 설명드렸고, 네, 얘네는 이론만 제대로 알면은 문제를 틀릴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할 때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이제부터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얘를 적분하면은 이제 이게 되는 거고, 속도를 적분하면 얘네가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가속도를 적분해서 속도를 구하는 구간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 속도 적분해서 이제 얘네 구하는 구간, 이런 문제가 훨씬 많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속도를 적분하면은 변이가 될 수도 있고요. 위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잘 볼게요. 자, 인테그랄 1초부터 3초까지 VTDT를 했다. 자, 그럼 얘는 뭘 구한 거냐면요. 변위예요, 변위. 1초부터 3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만약에 1부터 3까지 VT를 적분했더니 10이 나왔다. 그럼 1초의 위치에서 3초의 위치까지 10만큼 변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분을 하면 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VT를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부정적분 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게 나왔어요. 적분한 값이야. 이런 게 나왔다 칩시다. 부정적분 해놓고 봐봐. T가 0초일 때 원점을 지난대. 0초일 때 원점 지나니까 0 집어넣으면 0이 와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냈다. 이거는 위치를 구한 거예요. 아예 위치식을 구해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V를 정적분하면은 그러니까 변이를 구한 거고, 정적분.
V를 이제 부정적분해가지고 식을 만들어내면은 그 위치를 구한 거예요. 근데 정적분임에도, 들어봐봐. 정적분임에도 위치를 구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인테그랄 0부터 뭐 t까지 vx, dx를 적분했다고 칩시다. 이건 뭔 소리예요? 0초부터 t초까지의 변이죠. 잘 생각해봐. 0초부터 t초까지의 변이가 뭔 말이야? 그냥 t초에서의 위치야. 0초부터 t초까지의 변이가 0초가 원점에서 출발했다 치면은 원점 출발이 중요하다. 원점에서 출발하는 애야. 그럼 0초부터 t초까지의 변이가 t초에서의 위치랑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xt가 나올 수도 있지. 이게 0초부터 시작할 때는. 대신에 항상 원점 출발일 때인 거를 확인해야 돼. 하여튼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했지. 이 정도 구별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됐지. 그러니까 변이와 그 다음에 그 위치 구별했으면 좋겠어. 여기 뭐 할 게 없는데 일단 속력은 사실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게. 속력이 속도의 크기라며. 야, 어떤 친구의 크기를 뽑아낸다? 아, 절대값이지. 그러니까 이놈의 절대값이라는 친구는 안에 들어오는 녀석의 크기만 내뱉어라는 뜻이거든. 이게 이제 기하를 배워본 친구들은 더 와닿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값하고 뭐 벡터 하나 있으면은, 아, 이 벡터의 크기, 이 벡터가 만약에 p, q 벡터였으면은 얘가 루트 뭐 p제곱 더하기 q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런 의미가 뭐야? 어쨌든 절대값의 의미가 뭐야? 안에 들어오는 놈 크기 내뱉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력을 구하고 싶대. 근데 그게 얘래며. 그럼 절대값 VT지. 그럼 가속력 구하고 싶대. 얘래. 그럼 얘는 그냥 절대값 AT지. 이런 건 알면 되겠고. 자, 이제 이동거리가 중요한데, 이동거리는 그냥 일단 외워라. 내가 이동거리는 너네 미적투 나중에 배운 사람들 있으면은 미적투 때 더 설명해 줄게. 이동거리는 외우자고 했다. 알았지? 분명히 외우자고 했다. 이동거리 뭐냐면은,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인테그랄 절대값 VT리티야.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이동거리 궁금해? 그럼 얘네가 A부터 B 잘 채워주면 돼. 알았지? 절대값 VT, 즉 속력을 적분한 게 이동거리야. 이거 기억해. 말했다. 알았지? 외워야 돼. 저거 그대로 미적2에서도 쓰인다. 이게 속력의 정의야. 속력의 정의. A초부터 B초까지, 이동거리의 정의, 미안. 이동거리의 정의야. A초부터 B초까지 이동거리가 얼마니에 대한 정의야. 야, 미적2는 2차원이니까 당연히 이 VT, 얘도, 이 벡터도 2차원으로 두 개로 표현되겠지? 이 내부의 V의 크기가 뭐 루트 어쩌고로 나올 거란 말이야. 여튼 그럴 거야. 나중에 한번 보자고. 설명은 다 했어요. 자, 이거 설명했으니까 잠깐 쉴 겁니다. 알았죠? 이거 관련돼서 문제를 풀 거고, 오늘 약간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조금 심심한데, 미적 1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빠졌는지 내가 모르겠다. 내가 안 만들어가지고. 내가 안 만들어서 모르겠어. 이거 했고, 뒤에 있는 문제 몇 개 살짝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마무리를 하자. 일단 쉽시다. 아니, 권쌤이 만들었는데, 권쌤이 원래 조금 어렵게 만들거든? 그리고 올 주관식이야.